안녕하세요. 세계적인 경제학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탄력성입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이거든요. 자,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볼까요? 쌀값이 10% 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명품백 가격도 똑같이 10%가 올랐어요. 어때요? 똑같은 10% 인상인데 우리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죠. 쌀값 오르면 아휴, 허리띠 졸라매야겠네 하는데 명품백은 에이, 그럼 나중에 사지 뭐 할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우리가 배울 탄력성이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가격이 변할 때 우리 소비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딱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건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의 기본 중의 기본, 완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바로 이 수식입니다. 화면에 크게 보이죠? 수식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래에 있는 가격 변화가 원인이고요. 그 때문에 위에 있는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는지가 바로 결과예요. 다시 말해, 가격이 딱 1% 변했을 때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양이 과연 몇 %나 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완전 정복할 크루그먼 교과서의 핵심 요약표입니다. 오늘 배울 모든 내용이 사실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표의 맨 첫 번째 줄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 겁니다. 이 표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이에요. 왜냐하면 이 숫자 1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가르는 마법의 기준선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계산한 값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이건 가격이 좀 변화해도 수요량은 별로 꿈쩍도 안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꼭 먹어야 하는 필수약 같은 거 있잖아요. 가격이 좀 올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야 하죠. 반대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가격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 콜라 가격이 확 오르면 에이, 다른 사이다 마시지 뭐 하고 금방 갈아타는 것처럼요. 그럼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죠? 아까 본 교과서 표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바로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 탄력성 값이 딱 0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수요량이 정말 미동도 없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마 생명과 직결된 약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딱 한 상품의 가격이랑 수요랑 관계만 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소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다른 물건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나 혹은 내 월급, 즉 소득에 따라서도 막 변하거든요. 이제 수요가 가진 또 다른 얼굴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번엔 상품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B라는 상품 가격이 변했을 때 뜬금없이 A라는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수치 하나로 두 상품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지 딱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부호입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부호에 따라 두 상품의 관계가 그냥 드러나요. 만약 계산한 값이 양수, 즉 플러스면 둘은 라이벌 관계, 대체제입니다. 콜라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신 사이다를 더 마시는 것처럼요. 반대로 값이 음수, 즉 마이너스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 보완제입니다. 우리 치맥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죠? 치킨 가격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치킨을 덜 먹게 되잖아요. 그럼 덩달아 같이 먹던 맥주 수요도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번엔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올랐을 때 내가 특정 상품을 얼마나 더 사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부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 때 수요도 같이 늘면, 즉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정상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상품이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열등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스턴트 라면이죠. 왜냐? 돈을 더 벌게 되면 라면보다는 좀 더 근사하고 맛있는 걸 사 먹게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점을 180도 확 바꿔서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 즉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의 탄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식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랑 구조가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죠? 딱 하나 수요량이 공급량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건 가격이 1% 변했을 때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옳다구나 하고 더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생산자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생산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급량을 막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피카소 그림 가격이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취소사도 피카소는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단 한 점도 늘어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4가지 탄력성 개념을 한눈에 싹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최종 요약본 나갑니다. 바로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첫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준점 숫자 1로 민감한지 둔한지를 판단하고요. 둘째, 교차 탄력성은 부호로 둘이 라이벌인지 대체제 플러스 짝꿍인지 보완제 마이너스를 알려주죠. 셋째, 소득 탄력성도 역시 부호로 소득이 늘 때 더 사는지 정상제 플러스 오히려 덜 사는지 열등제 마이너스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생산자들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표 머릿속에 꼭 저장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경제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도구, 바로 탄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격이 아무리 오르거나 내려도 소비량을 절대 줄일 수 없는 그런 완전 비탄력적인 상품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 이렇게 우리 삶과 아주 가까이 있답니다.